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이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이제 오늘은 들었던 수업에 따라서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이고 모르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듀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이제 가중평균 만기라고 제가 번역을 해놓은 듀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듀레이션이라는 것은 그냥 만기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냥 만기는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가 시작돼서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 라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권의 경우, 우리가 채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채권 만기가 3년 남았다라는 것은 이 채권의 원금을 받기까지는 3년이 걸린다 라는 뜻이죠. 3년이 지나야 모든 투자가 끝난다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 듀레이션의 개념은 정확하게 그 시간을 그냥 시작과 끝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우리가 그 중에서 돈을 주로 많이 받게 되느냐를 고려한 그런 수정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 전에 그냥 개략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 분모에 지금 요 시그마 기호가 있죠. 이 시그마는 수학에서 항상 모든 것을 더해라. 그래서 t 값을 1부터 이제 대문자 n까지 1, 2, 3, 4 이렇게 하나하나씩 변해가면서 다 더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게 뭐냐면 CT, 그래서 어떤 시점 t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r의 t제곱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어떤 제곱으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다 더해주고 있으니까 결국 분모의 의미는 이 투자안의 수년제 가치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전체 현재 가치를 모두 합한 것이죠. 자, 근데 분자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요소가 각각 들어가 있어요. 이 요소가 여기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더할 때 뭐를 곱해서 더해주냐면 그 시간 t 자체를 곱해서 더해줘라. 그러니까 현재 가치를 계산한 후에 그 현금 흐름이 발생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를 계산해서 그걸 곱하고 그 다음에 합산을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계산이 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좀 몇 가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기 채권 1년짜리 만기인 단기 채권이 있고 이 채권은 이표가 없다. 중간에 주는 이자가 없다. 그러니까 원금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발행 가격은 1000이었다. 근데 액면가, 그러니까 만기에 받는 원금은 1100이다 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이 10%라고 할 때 이 1100을 1 플러스 r로 할인했을 때 이 발행 가격, 현재 가격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가중평균 만기를 계산해 보면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할게요. 지금 내가 이 채권을 산 순간 나중에 받게 될 현금 흐름은 1년 후에 받는 1100이 유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요 1100의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은 1100을 이 만기 수익률인 1 플러스 0.1로 나눈, 즉 1000이라는 그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채권의 적정한 가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1년 차에 받는 요 1100이라는 돈은 전체 중에서 전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원래 1000을 받을 건데 그 1000을 받는 시점은 1년 후니까 곱하기 1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러면은 1000분의 1000이니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의 단위는 연이었고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나는 이 채권을 샀을 때 대략적으로 1년 후에 그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중간에 받는 다른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가중평균 만기와 이 듀레이션과 그냥 만기 자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이 1년짜리 단기 채권인데 이표를 한번 준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1년이 남아있고 액면가는 1000이다. 그러니까 1년 후에 1000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 맞추어서 또 이자 이표를 받겠죠. 그게 20%니까 1000 곱하기 20% 0.2 하면은 이제 200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1년 후에 받는 토탈 금액은 1200이 되죠. 자, 이렇다면은 가중평균 만기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원금과 이표 두 가지를 받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타임에 같이 받기 때문에 그냥 합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1200을 받는데 그 1200의 현재 가치는 1200을 1.1로 나눈 것이 될 것이다. 뭐 그럼 이게 뭐 1 계산해 보자면 약 109. 1090 얼마점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받는 금액이 이제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9x.xxx 얼마가 될 거고 그게 유일한 현금 흐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도 109x.xx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분자에는 그 109x.xxx에다가 곱하기 이게 1년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숫자 1을 곱해서 더해주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1을 곱하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1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단위는 1년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표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금과 동일한 시점에 같이 받기 때문에 만기와 듀레이션이 똑같이 1년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년짜리 어떤 투자 상품이 있다. 그런데 요구 수익률 현재 우리의 요구 수익률은 10%고 1년 후에 550, 2년 후에 605를 주는 그런 상품이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550을 1 플러스 0.1로 나누면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605는 2년 후이기 때문에 1 플러스 0.1에 제곱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은 1.21로 나누니까 605 나누기 1.21은 5, 520, 5일은 605 해서 500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액 자체는 550과 600으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현재 가치로 따지면 500을 1년 후에 또 나머지 500을 2년 후에 받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듀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500이라는 한 번의 현금 흐름 현재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현재 가치가 500인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합 분모해 놓고 이 분자에는 첫 번째 500은 1년 후에 더해지니까 곱하기 1, 두 번째 500은 2년 후에 더해지니까 곱하기 2 해서 더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분모에는 1000이 있고 분자에는 500 더하기 1000이니까 1500. 그래서 1.5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대략 현재 가치로 따지면
절반은 1년 차, 나머지 절반은 2년 차에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균적으로 따지면 내가 한 1.5년 차에 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는 대략적으로 평균 1.5년짜리 투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만기는 2년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투자가 끝나는 건 2년 차니까. 하지만 가중평균 만기는 그거보다 짧은 1.5년으로 계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면은 보통 가중평균 만기가 그냥 만기보다 짧아진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나왔냐면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현재 가치로 따지면 토탈 합 1000인데 순현재 가치가 1000인데 그 중에 50%를 1년 차에 받았고 나머지 50%를 2년 차에 받았기 때문에 두 개를 똑같은 비중으로 평균을 내서 요 1.5년이라는 정확히 딱 중간인 값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짜리 단기 채권이 있다라고 합시다.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채권이어서 이표율이 10%다. 그리고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연 1회만 지급을 한다. 만기 수익률은 10%다. 그러면 먼저 이표를 계산할 수 있어요. 전체 액면가 1000 중에서 이표율이 10%니까 100씩을 이표로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1년 차에 100, 2년 차에도 100. 근데 2년 차에는 원금 1000을 합계 받으니까 더하면 1100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현재 가치를 각각 계산을 해야 되는데 100의 현재 가치는 100 나누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계산이 느리기 때문에 한 90점 얼마가 나온다라고 합시다. 그냥 계산을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1100을 1 플러스 0.1에 이거는 2년 차니까 제곱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10 뭐 얼마가 또 나오겠죠. 1000 얼마가 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채권의 듀레이션은 요 첫 번째 요 9 얼마를 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얼마를 더한 것 분의 첫 번째 요거는 곱하기 1년 차에 발생하니까 1.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곱하기 2. 왜냐하면 2년 차에 발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1.9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위는 마찬가지로 년. 자, 이 때의 듀레이션은 이제 그림에서 찍어 보면은 대략 여기에 있게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두 번 받는 것 중에서 요때 받는 요게 약 90%의 크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요때 받는 요게 약 10%의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그 평균으로서 요 1.91이라는 값이 나왔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 결과가 있는데 전체 현재 가치 중에서 첫 번째 받은 요 100이라는 것의 현재 가치는 약 9%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나중에 받는 요 1100이라는 것은 91%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1년과 2년의 그 가중 평균을 통해서 계산된 값이 1.91년이다. 지금 뒤쪽에 비중이 크니까 그쪽으로 더 가중 평균 만기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언제 내가 현금 흐름을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그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된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 가중평균 만기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듀레이션 자체를 계산하는 것만
제시를 하고 끝냈어요. 이제 하지만 이제 이게 특히 채권이나 아니면은 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있어서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게 요 듀레이션을 보고 내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채권의 개념에 해당이 되는 그 금리를 바꾸는 것, 그리고 채권에 주어진 만기 수익률이 있을 때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가중평균 만기 듀레이션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꾸로 어떤 채권의 가격이 있을 때 그로부터 만기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총 해볼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생각을 할 부분을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예외 처리입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제 프로그래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내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 세부적으로 꼼꼼히 처리를 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걸 사용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작성한 코드를 사용을 할 때는 보통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보통은 크게 오타나 이런 거를 빼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나의 팀원들과 공유를 하거나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도는 이랬지만 사용하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오류를 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번 두 번 실습을 하면서 경험을 해봤지만 파이썬의 경우에는 에러가 났다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중단돼 버리면은 이거를 내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 내 작성자면은 수정을 해서 바꿔주면 되는데 사용만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오류가 나더라도 프로그램이 잘 처리되어서 사용자가 그거를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예외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하느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은 값이 들어갔을 때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함수에 문자열을 집어넣었다 라든가, 아니면 정수를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값을 가진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음의 숫자를 집어넣었다든가, 이러면은 프로그램이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멈추게 되고, 그때는 요 value error라는 게 나오면서 프로그램이 멈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덱스 에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변수가 리스트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0번, 1번, 2번까지만 있는데 4번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은 이거는 0번, 1번, 2번밖에 없는데요 하고 이제 오류를 출력을 하는 게 바로 요 인덱스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범위 바깥에 있는 것을 입력하는 경우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을 에러는 신텍스 에러인데, 이거는 프로그램 작성자가 오타를 쳤을 때, 혹은 뭐 콤마를 점으로 했거나 뭐 콜론을 세미콜론을 했거나 이런 등의 오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 에러는 그런 것을 찾을 수 없다, 그런 이름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선언하지 않은, 내가 사용할 거야 라고 하지 않은 변수나 함수를 갑자기 사용하려고 하면은 네임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많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0으로 나눌 때, 우리가 다른 수로는 다 나눌 수 있지만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돼버리잖아요. 이게 프로그래밍에서는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폴더나 이름을 잘못 써서 파일을 실제로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럴 때는 file not found error라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 오류가 나는 거를 저희가 한번 직접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자작 직접 만들어 본 아주 간단한 함수예요. 이거는 뭐냐면 제곱근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프린트 함수를 가져왔는데, 이 프린트 함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와 숫자를 이 컴퓨터 화면에 띄워주는, 정말 프린트 인쇄해서 출력해서 보여주는 그런 간단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 보면, 자, 위에 부분은 이거는 그 주석이죠. 코멘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실제 실행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럼 요 아랫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요 프린트 함수 쓰면은 그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문자열의 경우는 따옴표로 집어넣어 주면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문자열과 여러 개의 숫자를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그것들을 각각 콤마로 연결을 해주면 그게 하나 띄고 기본 설정은 하나 띄고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자면, 일단 math.sqrt라는 거는 요 math 수학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요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퀘어 2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면 스퀘어 루트 오브 2 is 1.414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먼저 더 스퀘어 루트 오브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출력이 된 다음에 콤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칸을 자동으로 띄고, 그 다음에 x 값을 출력을 한다. x는 여기서 받은 인자 파라미터로 내가 2를 넣었기 때문에 숫자 2가 출력이 되었고, 다시 콤마가 있으니까 또 한 칸 띄고 is가 출력이 된다. 그래서 is가 나왔고요. 다시 콤마가 있으니까 또 한 칸 띄고 그 계산 결과 이 숫자 2의 제곱근 값 1.41424 이 값이 계산이 되고, 콤마가 있으니까 또 한 칸 띄고 점 이렇게 입력이 돼서 여기 한 칸 띄고 점 이렇게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함수지만 뭐 여기서 오류가 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양의 값에 대해서는 제곱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음의 값으로 가면은 실수 체계의 리얼 넘버에서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value 에러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value 에러,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이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오류가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끝나지도록, 그리고 사용자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외 처리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try와 except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코드가 있는데, 그걸 개선한 코드가 있는데 일단 붙여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 부분에는 이거를 한번 해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try 해봐, 프로그램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try 다음에 나오는 것을 네가 한번 실행을 해봐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the square root of x is something 점 이렇게 출력을 하는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try를 하다가 오류가 나면 그 오류가 난 것을 지정을 해주고, 이렇게 될 경우 다만 value 에러가 발생하면 요것을 대신 출력을 해라 라고 그 대신 실행이 될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에러 입력하는 값은 반드시
양의 숫자여야 된다라는 이제 오류 안내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해보면 아까처럼 정상적인 숫자인 스퀘어 2를 출력을 하면은 그냥 요 트라이 안에 있는 우리가 원했던 the square root of 2 is something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에러가 뜨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를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트라이에서 요 except 부분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밸류 에러인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 아랫 부분을 실행을 한다. 그래서 이 숫자는 반드시 양의 숫자여야 된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나머지 다른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실행해서 문제를 고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숫자가 아니라 A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처리가 됩니다. 아 죄송해요. 아니네요. 타입 에러가 발생했어요. 이 경우에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일 때는 요 위에서 확인해 보자면 요 마이너스 2일 때는 value error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그리고 그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해라 라는 거를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거는 처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요 A라는 숫자를 문자열을 집어넣으면 발생하는 오류가 요 타입 에러라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오류가 발생했죠. 이제 지금 들어간 그 변수의 타입 형태가 지금 원래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자가 들어갔다라는 잘못 들어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 프로그램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오류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except 하고 타입 에러가 날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써주면 되는데, 자 그냥 귀찮으면은 사실 여기서 value error 부분을 지워버려도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어떠한 경우든지 오류가 나면은 그냥 아래 거를 다 실행을 해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행이 돼요. 그러면은 A라는 숫자를 넣어서 타입 에러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장단점이 또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오류의 형태를 지정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버리면 어떠한 오류가 나든지 간에 이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는 됩니다. 근데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을 했느냐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지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오류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제 예외 처리를 해주는 게 권장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하지만 그냥 귀찮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요 배운 예외 처리를 약간 좀 활용을 하면서 그 실효 이자율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 %율이 주어졌을 때 실효 연 이자율을 구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어 보았어요. 바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어떤 연 단위로 주어진 표시 이자가 있을 때 그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연 단위로 복리 계산을 환산해 보면 얼마가 되느냐,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보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할 겁니다. 굉장히 길은데 찬찬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경우에 여러분들 코드 입력하는 부분을 까먹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여러분이 여기서 요 사이로 살짝 가셔서 플러스 코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코드를 입력하는 창이 새로 생기니까 이제 여기다가 붙여 넣을게요. 자, 제가 미리 작성을 해온 함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실효 연 이자율은 effective annual rate니까 그냥 EAR이라는 함수를 제가 이름을 EAR이라고 했고요. 이때 받는 값은 인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APR, Annual Percentage Rate, 그러니까 연 퍼센트율을 하나 받고, 그다음 두 번째는 복리의 주기, frequency를 받는다라고 이제 두 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frequency는 뭐가 돼야 되냐면 annual, 연 아니면 semi-annual, 반년, quarterly, 분기, monthly, 월 단위 아니면 daily만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continuously도 이제 여기는 하나 추가를 해놨어요. 그냥 한번 재미 삼아서. 그래서 만약에 frequency가 annual이라는 숫자가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m을 1로 한다. 예, if 구문을 써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frequency가 semi-annual이면 1년에 반년은 두 개가 있으니까 m을 2로 한다. 근데 이때 첫 번째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라는 구문이니까 if 그 다음에 else if죠. 그래서 elif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quarterly 그것도 아니고 quarterly 분기면 m을 4로 한다. 왜냐하면 1년에 분기는 4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만약에 monthly면 12로 한다. 왜냐하면 1년에는 주기가 월 단위로는 12번 있으니까. 그 다음에 daily면은 1단위 복리면은 m을 365로 한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continuously로 돼 있으면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m을 더 이상 따지지 않고 그냥 리턴을 해버립니다. 이제 뭘 리턴을 하냐면 math.exp가 있는데 이거는 지수를 그 밑을 그 오일러 숫자로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빼기 이제 1 값을 집어넣습니다. 왜 이걸 했냐면 이제 연속 복리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밑을 요 오일러 숫자로 하는 값과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값을 계산하고 다만 이 값 자체가 100%를 넘는 1.0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1을 빼줘서 원금 부분을 빼주어서 이자 부분만 표시하게 한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리턴이기 때문에 리턴은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함수 안에서 리턴이 나오면 그 이후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종료가 돼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frequency가 continuously면은 아래 계산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요 exponential 함수, 지수 함수를 계산한 다음에 끝을 낸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요 이후의 것은 이 continuously가 아니다라는 뜻이 이미 들어가게 된 거예요. 논리상으로.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else가 되고 그때는 m을 0으로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류 처리를 위해서 try를 하는데 저희가 있는 이 슬라이드에 있었던 요 계산 공식 1 플러스 그 APR을 m으로 나눈 거 하고 m의 거듭제곱 빼기 1 이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어 놨어요. 이 식을. 그래서 1 플러스 APR을 m으로 나눈 것을 m번 거듭제곱 빼기 1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근데 요거를 try를 해놨어요. 왜 오류 처리를 해놨느냐? 여기에 어떤 숫자를 m으로 나누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0이라는 값이면 오류가 나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except 제로 디비전 에러 0으로 나눴다라는 오류로 넘어가게 되고 그 경우에는 지금 왜 오류가 났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왜 오류가 났냐면 지금 m 값이 0이 되었기 때문인데 왜 m 값이 0이냐면은 이 사용자가 입력한 주기가 연 단위도 아니고 분기도 아니고 반기도 아니고 월 단위도 아니고 일일 단위도 아니고 연속 복리도 아니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예외 처리를 하나의 조건처럼 활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EAR하고 세미 애뉴얼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면 0.1025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소수점 아래에 길게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가 1년에 2번 복리를 계산할 때 매 6개월 반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실효 이자율이 10.25%가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죠. 연 퍼센트율은 6개월에 5니까 10%라고 표시가 되지만 그거에 실제 효과가 있는 이자율은 10.25%였다라는 거를 이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타를 쳐서 세미 짝대기 긋고 애뉴얼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오류가 나겠죠. 왜냐하면 여기 해당되는 조건이 없어서 m이 0으로 됐고 그러면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을 해서 이 안내문을 출력을 하죠. 그래서 프리퀀시는 애뉴얼이나 세미 애뉴얼이나 쿼털리나 먼슬리나 데일리나 컨티뉴어슬리가 돼야 합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 내가 오타를 쳤구나 하고 사용자가 고쳐서 다시 입력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전처 이 예외 처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채권의 가격인데요. 이제 이 채권의 가격을 계산하는 아주 복잡한 함수도 만들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 뭐 날짜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이건 좀 까다로우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값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액면가가 face라는 이름으로 주어지고 만기가 maturity, 이표율이 쿠폰, 그리고 이표 지급의 주기가 frequency로 주어지면 그때 이 채권의 현재의 적정한 가치, 즉 우리 채권의 가격을 계산해주는 함수를 대문자 BOND, 대문자 PRIC, 본드 프라이스라는 함수로 만들어 놨습니다. 항상 또 파이썬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잘못 쓰는 경우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된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원리는 앞에 거랑 비슷한데 자, 받은 프리퀀시에 따라서 그게 애뉴얼이냐, 세미 애뉴얼이냐, 쿼털리냐, 먼슬리냐, 데일리냐 이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식 자체는 이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죠. 여기서의 C는 그 받는 현금 흐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 받는 현금 흐름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이 돼야 되냐면 액면가에다가 곱하기 이표율을 곱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게 연 단위로 이표가 주어진다면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 채권이 반년에 한 번씩 이표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매 반년마다 받는 것은 이게 연 단위로 계산된 거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한번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m을 나누어서 조절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페이스 곱하기 쿠폰 나누기 m이 요 자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괄호 하나 열고 1 빼기 그 다음에 1 나누기 괄호 하나 또 열고 1 플러스 이제 y를 ytm으로 받았으니까 요 ytm이라는 숫자를 써주는데 변수 이름을 써주는데 여기서 또 다시 이 ytm은 지금 연 단위에 적용되는 연 퍼센트율로 써있기 때문에 표시 이자율이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이 기간에 대해서 적용될 때는 다시 또 m으로 나누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m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괄호 하나 닫고 이렇게 치우자면은 네, 이 아래다 그냥 쓸게요. 별표
별표 하면은 거듭 제곱이 되죠. 그리고 그 기간이 있으니까 만기의 만큼 이제 마처리티만큼 요쪽으로 당겨서 쓸게요. 여기 이어서 써지는 거예요. 별표 마처리티. 그래서 기간만큼 거듭 제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괄호 열어줬던 거를 닫아주고 다시 나누기 r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ytm을 m으로 나눈 것을 이제 r 자리에 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하기, 굉장히 코드가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다음에 face, 이제 두 번째 항으로 가요. 나누기 1 플러스 다시 ytm을 r로 나눈 것, 이거는 괄호를 안 써도 계산이 되니까 그대로 쓰고 거듭 제곱 마처리티, 요렇게 계산을 해야 이제 제대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보니까 한 가지 좀 코드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쿠폰 나누기 m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나누기 ytm 나누기 m이 있기 때문에 요 나누기 m은 서로 약분이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지우면 나오게 되는 식이 바로 이제 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ce 곱하기 쿠폰 곱하기 1 빼기 1 나누기 1 플러스 ytm을 m으로 나눈 것 거듭 제곱, 죄송합니다. 또 하나 까먹었는데 마처리티가 연 단위로 받았다면은 기간은 그러면은 만기는 2년이라고 하면은, 근데 반년마다 이 계산을 한다면 2년 곱하기 2에서 4번의 주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거를 곱하기 m이 한번 여기 들어가야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곱하기 m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처리티에 대해서는 m 제곱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처리티 곱하기 m의 거듭 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ytm으로 나눈 게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face 나누기 1 플러스 ytm을 m으로 나눈 것의 거듭 제곱, 마처리티에 m을 곱한 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긴 식이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수업 중에 배웠던 그 식을 이제 그대로 쓴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ytm이 5%이고 액면가가 1000, 그 다음에 만기까지는 5년, 그 다음에 쿠폰 이자율, 이표율은 3%, 세미 애뉴얼로 계산하는 경우에 채권 가격을 계산을 하면 이제 이렇게 912.47달러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 세미 애뉴얼의 이 주기의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 이런 것처럼 오류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프리퀀시 주기는 반드시 애뉴얼, 세미 애뉴얼, 쿼털리, 먼슬리, 데일리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뜨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공식들을 또 연속 복리까지 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냥 연속 복리는 그냥 오류가 뜨게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거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반드시 연, 반기, 분기, 월, 일 복리 중에 하나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걸로 작성을 해놨습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식을 잘 알고 있으면 연속 복리 식으로도 이거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